네, 이번에는 이재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님께서 항만에서의 탄소 중립과 수소 수송선 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KBC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이재우 책임연구원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R&D를 기획, 관리,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R&D 지원 기관에서 나왔으니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상에서의 수소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키워드는 탄소 중립과 수소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이 키워드를 접목하면 항만에서의 탄소 중립과 수소 수송선 개발이 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와 불을 지배한다. 다소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전 세계 글로벌 물동량 중 해상을 통한 수송 비율이 85%입니다. 물류 측면에서 섬과 같이 단절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 중 선박을 통한 비율이 톤수 기준으로 99.7%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본다고 해도 해운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들의 현황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변에 놀러가면 지평선 밖으로 상선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년 말 기준 5,000톤 이상 약 28,000척의 대형 상선이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 물류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기술, 그리고 선박 운항의 경쟁력, 그리고 주요 항로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엉그러져서 전 세계 불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 기술 세계 1위, 그리고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선박 보유 규모는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싱가포르 인근 말루카 해협, 페르시아만 등 글로벌 항로의 주요 거점에 대한 안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안정화를 위한 기여를 갖다가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조선 경쟁의 화두는 환경 규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는 해상 온실가스 배출 규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 분야를 다루기 위한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IMO에서 결정하게 되면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상에서의 온실 배출 규제는 국가별 적용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나 해상에서의 탄소 배출 규제는 IMO를 통해 통일된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올해 7월 해상에서의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시기를 당초 2100년에서 2050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는 2008년 대비 2030년 20% 감축, 2040년 7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선종에 따라 선박의 수명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LNG 수송선의 경우에는 건조 후 35년 이상 운항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박의 운항 기간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현재 대응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앞에 연사분들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동일한 기준들이 현재 해운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탱크 투 웨이크, 선박에서 급유받은 후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왔습니다. MGO라고 하는 마린가스 오일은 1톤당 3.2톤, LNG는 1.7톤, LPG는 3톤, 메탄올은 1.4톤을 발생합니다. 탄소 거래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톤당 약 8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GO 1톤당 가격이 약 700달러대로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MGO 1톤당 약 970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연료 가격에서 약 40% 정도의 연료 가격이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 생소하지만 웰 투 웨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웨이크는 프로펠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적용이 EU 및 그리고 미국 입항 조건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용 연료 에너지를 생산하여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사용 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더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웰 투 웨이크로 탄소 배출 계산이 변경되게 되면 웰 투 탱크까지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되지 않거나 탄소를 흡수하여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료가 생산되느냐에 따라 연료별 탄소 배출 계수가 변경될 것입니다.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수소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로로 생산되었는지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소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소하면 열과 물만이 나옵니다. 액화수소를 만들어 선박 연료로 사용하고 싶지만 액화수소를 유통하기 위해선 수소 저장 기술, 선박의 연료를 하기 위한 수소 연소기관 개발이라는 난관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직접 사용하거나 암모니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메탄올을 섞으면 탄소 중립 연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료 생산 과정에 탄소를 흡수하고 사용 과정에서 배출하여 탄소 중립 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메탄올의 경우에는 탄소 흡수량과 배출량이 1톤당 약 1.4톤으로 기존 전통 화석 연료인 마린가스 오일의 절반 이하이기에 유망한 선박용 연료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사는 올해 6월 6척의 컨테이너선을 메탄올 선박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웰 투 웨이크 관점으로 수소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가까이 줄일 가능성이 높은 연료입니다. 전기 기반 수소, 암모니아는 웰 투 웨이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48에서 100% 정도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기반 수소를 이용해서 메탄올을 섞는 경우에도 약 웰 투 웨이크 관점으로 25에서 100%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오면 항만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을 벙커링이라고 합니다. 액화수소를 벙커링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액화수소를 갖다가 소형 선박에 벙커링을 하는 것은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항만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형 선박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형 벙커링선, 벙커링선은 급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벙커링선을 이용해 십투식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항만의 로딩독을 이용하여 선박에 직접 벙커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벙커링 시장 규모는 약 2% 정도입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로 약 17%이고 로테르담이 약 6%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벙커링 시장 규모는 약 7위 수준으로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 벙커링에 관련된 액화수송선, 그리고 인수기지, 벙커링선, 선화역 설비 등이 모두 항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만이 수소 공급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인프라 구성 요소를 보면 튜브 트레일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넘어야 할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높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소 항만 허브를 통해 이를 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이제는 수소 수송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럼 수소 수송선은 언제 수소를 실어 나르게 될 수 있을까요? 앞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소 수송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많고요. 그리고 현재 수소 수송선의 개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과거 LNG 수송선이 상업화를 걷던 그 과정을 갖다가 동일하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수송선이 건조되어서 상업적으로 가치 있게 운항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 기술, 그리고 선박 건조 및 운영에 관한 안전 규정이 기반이 되어 해상 수소 경제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하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진행하면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현재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조 기술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53도의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화물창 기술의 개발이 관건입니다. 마이너스 253도의 액화수소는 열교환을 통해 증발가스가 발생하여 화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한의 화물 손실로 우리나라에서 하역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액화수소의 경우 현재 증발가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증발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면 증발가스를 모두 선박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컨셉도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LNG선의 발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요. LNG선이 1990년대 초반 상업적인 사이즈인 12만 5천 루베급으로 건조되었을 당시 1기화율은 0.15%였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 2000년대 0.1%, 그리고 현재는 약 0.07%에 이릅니다. 1기화율 0.15%가 증발되면 10일 운항 시 약 1.5%의 화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17만 4천 루베급의 LNG,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의 크기입니다. 이러한 화물 가격이 LNG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척에 실을 수 있는 화물 가격이 약 3,6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일 정도 운항을 해서 약 1.5%의 화물이 증발하는 경우 약 54만 달러 정도의 화물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1기화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부분, 단열 기술이 이 LNG 수송선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기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진공 단열 기술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액화가스 증발율, 그러니까 1기화율에 대한 막연하게 잡고 있는 목표는 0.3%입니다. 1990년대 초반 LNG 선박에서 처음 목표로 했던 0.15%의 약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이너스 253도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도전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R&D를 통해서 약 2만 루베급의 화물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LNG 수송선과 비슷한 16만 루베급의 화물창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액화 수송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가스선에 관련된 국제 기준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스 연료에 관한 기준인 IGF 코드와 그리고 액화가스 운반선에 관련된 IGC 코드입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의 개정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코드에 대한 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이익을 기술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회의 장소는 국제해사기구 본회의장입니다. IGF, IGC 코드 개정 작업반은 별도로 구성되어 별도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첨단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주관으로 수소선박 안전기준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까지 결과가 도출이 되면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5년 정도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해상 액화수소의 수송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선박의 크기를 갖다가 대형화시키는 부분이 수소를 갖다가 해상으로 수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선박의 크기를 갖다가 크게 했을 경우 수송비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소 선적 가격과 그리고 1기화율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소 선박에 대한 그림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수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선박에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은 산업부 쪽입니다. 그리고 상용화하는 것은 해수부입니다. 저희 킴스트에서는 산업부, 해수부와 연계해서 이러한 R&D를 갖다가 수소 수송선을 갖다가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R&D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 해운, 조선 그리고 항만 분야에 있어서 수소 기술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